자, 한편 대통령실이 대통령 경호처의 고위급 간부인 본부장 5명을 전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경호실의 본부장 5명을 일거에 대기 발령 조치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가 처음에 그 경호처의 수모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체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자택을 떠나서 여의도로 출발하던 당시의 그림을 보면 경찰 경호와 경호처 경호가 서로 막 경합하고 그다음에 취임사 인사말을 하던 그 당시에도 보면 국회 로텐더홀에서 서로 네. 경호를 막 경쟁하고 밀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실 그런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아직 가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온 국민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가 물론 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이 내란 혐의에 연관이 돼 있는지는 차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경호처의 기능을 회복하고 역할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맡는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경호처가 깊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가린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규 실장님, 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 경호처가 한 일을 보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생일 파티도 하고 작곡도 따로 하고 스스로 이 체포 과정에서 또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그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 따라서 국가기관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네. 경호처도. 근데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온몸으로 그걸 저지하고 또 대통령의 이른바 사병화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개인적인 행사에 동원되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사실은 경호처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의 본부장급에 대한 이런 조사나 징계 조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경호처 직원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과의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밀해지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또 거부할 수 없는 상명하복의 조직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이리 오세요. 밥을 같이 먹읍시다. 술 한잔 합시다. 이러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거기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내각 강요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스태프들보다 경호처 직원들을 자꾸 가까이 두고 편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경호처 직원들은 크게 감흥받아서 그 대통령 개인 일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버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부장급에 대한 그 직무 배제와 대기 발령을 계기로 해서 네. 경호처 전반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공직기강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공적 신분으로서 경호하는 것이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개념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호처 전반에 대한 좀 뼈아픈 자성과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화순 논설위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짚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일단은 첫 국정 수행 지지도겠죠. 첫 주니까요. 이게 58.2%가 나왔어요. 잘 할 거다. 네. 국정 수행 전망이. 잘 못할 것이다가 이제 35.5%였는데 이 58.2%라는 잘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거 이제 좀 이 역대 대통령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여론조사가 이제 활성화된 이후에 나온 그러니까 뭐 당장 이제 그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 첫 주에 52.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5, 6% 높은 수치인데. 그 이전 대통령을 보면 가장 높았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 79.3%까지 네. 올라간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74.8%,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64.4%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출범하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뭐 좀 눈높이가 좀 많이 좀 낮아졌을 수도 있고, 네. 뭐 인수위나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인사를 통한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국정 철학의 이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몇 가지 지금까지 드러났던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며칠 동안 지켜본 어떤 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대선에서의 지지율 49.2%에서 그만큼 한 10% 정도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이제 최우선 과제, 국정 과제를 따져 보면은 역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저기서 보이죠. 경제 네.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 그 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있고, 그 다음 국민 통합, 그 다음 정치 개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도는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2%포인트 올라가서 48%.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0.3%포인트 내려가서 34.8%. 그러니까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한참 앞서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네.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예, 리얼미터가 그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2025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8.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현 의원님.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는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50%를 훌쩍 넘었어요. 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첫 주 여론조사는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우상호 전 의원을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에 기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예상들이 이제 일정 부분 나왔었죠. 반영이 이제 되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래서 적어도 아주 친명 인사들을 이 아닌 인사들을 중요 보직에 대통령실에 배정하는 이런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뭐 선수 파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굉장히 일이라고 하는 측면,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기대를 갖게 했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잘할 것 58.2%인데 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49.2% 더하기 이준석 후보가 얻었던 8.3%를 합치면 대개 비슷해요. 숫자로 그렇게 뭉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런 정도죠. 네.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35.5%가 모름이라고 하는 것이 6%대로 분리가 됐는데 이걸 합하면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표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표가 잘 모름이라고 하는 6%로 지금 갈라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표가 합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여론조사가 더 올라갈 것이냐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G7이라고 하는 외교 무대의 첫 번째 데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G7에서 제대로 잘 데뷔를 하고 또 아니면 나토의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외교적 사안들이 진행이 되는 요 다음 주 일정들을 보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이것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60%를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너무 이렇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면 뭐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이 참모들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언젠간 네. 빠질 텐데 높았다가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좀 처음에는 높을 수밖에 없지만 조정기를 거쳐서 꾸준하게 한 50% 전후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환상적인 꿈을 갖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 뭐 이것이 잘해서라기보다 네. 국민들이 좀 이런 방향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여론조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김규 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뭐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잘 해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치가 아주 수치로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뭐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초반부에 너무 높은 여론조사 수치 지지율이 나오면 그게 자칫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오만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나무 인격의 국정 운행에 일방적인 또 통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그 희망적인 그 기대 속에서 대통령이 하나하나씩 성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계엄 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 속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못 넘는 득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전히 비호감이 상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호감이 뭐겠습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호감보다는 독선적이고 독재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이제 이런 비호감의 우려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명심하고 지지율에 심취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찍지 않았고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통합하고 협치하고 포용하는 이런 좀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이 여론조사 수치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